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 실무 지식이 아니고 경험을 조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기업체 교육 담당자분들이 회사 그만두고 교육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하기에 성공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실전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팁은 한 100가지 있다면 100개 전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최소 한 6개 정도를 제가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이거는 실제 제가 교육 사업을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터득한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제가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포인트가 뭐냐면, 기업체 HRD, 교육부서, 부서에 근무하신 분들이 나와서 교육 사업을 했을 때,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공적인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많습니다. 팁은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한 6개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실제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저도 큰 회사에 있다가 나와서 저 교육 사업도 하고 경영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교육 사업 쪽만 포커싱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편의상 이제 A단 친구가 있습니다. A단 친구가 이제 자 삼성전자 출신 칩시다. 자, 큰 기업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A단 친구는 자기가 HRD 쪽에 있는 차장 아니면 부장 아니면 팀장 있던 그 회사 그만두고 교육 사업 합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교육 쪽 관련된 비즈니스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교육 사업은 큰 규모가 있는 회사 출신들이 많이 합니다. 규모가 낮은 작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출신들 교육 사업 하기가 사실 힘들죠. 왜? 큰 기업에서 했던 친구들이 시장에서 먹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울타리 안에 있을 때와 그 밖이 납니다. 그러니까 큰 대기업에서 근무했을 때와 밖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다면, 그 홍길동이라는 친구는 삼성전자 했을 때 홍길동하고 밖에서 홍길동은, 이거는 1과 100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지도를 비교한다면 밖에서 있는 홍길동은 1밖에 안 되는 거고, 삼성전자 홍길동은 9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육체 분들이 삼성전자에 있는 홍길동 가정할 때 컨택하는 목적은 순수하게 뒷 배경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에서 교육 과정 개발이나 운영을 따기 위해서 그 홍길동 가정을 만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비율 맞추죠. 그런데 이 홍길동 가정이 그냥 밖에 나오면, 그만두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전혀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이 친구는 울타리 있는 걸로 착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번 이런 친구 특성이 뭐냐면, 미팅해 보면 옛날에 삼성전자 근무했을 때 옛날에 말이야, 근무했을 때 이런 멘트 써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친구, 그렇게 이해한 친구는 바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대기업병에서 못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가 없는가, 울타리 있는 거는, 이거는 진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울타리 없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기본 베이스가 장사꾼이거든요. 저도 장사꾼이지만, 가치가 있는 친구한테 컨택해서 만나는 거지, 가치가 없는 친구한테는 아예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큰 기업에 있다 나왔다는 그것만으로 시장에 나오면, 최근에 모 회사 출신들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큰 대기업의 임원 출신들 많이 컨택해요. 그 임원들이 나와서 저희 회사 저희라고 옵니다. 혹시 할 게 있냐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2번하고 비슷한 거예요. 2번. 발주처 근무했을 때 컨설팅이나 교육업체가 힘들게 하는 업체도 있어요. 담당자가 있어요. 그 친구는 나와서 연락 오잖아요. 2번 다시 컨택 안 합니다.
그런 친구 전화 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건성을 답변합니다. 그랬냐고, 잘 사시냐고. 안부 인사인데 전혀 이제 걱정이나 배려가 없는 멘트죠. 그래서 많이 후회합니다. 내가 삼성전자 있을 때하고 나올 때 대접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큰 기업들 이제 임원이나 부장, 팀장 만나서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은 관계 유지한 친구가 나와서 도와달라면 도와드립니다. 저희도 충분히. 저희도 인간이다 보니까. 왜? 있을 때 저희 회사 쪽 거래하면서 힘든 거 좀 보완해주고, 그러면 뭐 조금 쉽게 접근하고, 조금 업체를 배려해주는 실무 담당자들이 나와서 저희 회사 쪽에 연락 오면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려요. 그래서 뭐 그분들의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까지 못하지만 띄엄띄엄 가끔씩 교육과정을 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개심치에 걸린 분들은 나온 순간 일체도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쪽 시장은 크게 넓지 않다 보니까 소문 쫙 퍼집니다. 그래서 발주처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이 나와서 교육사뿐만 해보면 타겟팅을 못해요. 다 한다고 이야기해요. 다 한다고. 리더십 교육도 하고 소통 교육도 하고 그러면 혁신 교육도 하고 모든 교육도 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시장이 먹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종합교육회사 지금 백화점식으로 된 교육회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생산성 본부나 당협회 지난 수십 년간 노하우 통 가지고 있는 큰 기업들하고 하고 저희 신생 기업들하고 싸우려면 쉽게 이기기 힘듭니다. 명확한 차별성이 없으면 기본 자기가 발주처에 있을 때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별성 있는 업체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교육과정 다 개설해 줍니다. 업체하고 만났으면 차별성 있는 업체들이 더 유리하게 선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사업도 내가 그 회사는 따스한 컨설팅은 조직문화 개선 전문을 하는 회사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조직문화 관련된 모든 교육과정은 따스한 컨설팅에 의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명확하게 타겟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더십도 교육도 하고 성과 코칭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뭐하고 이거는 종합 교육회사가 아닌 이상은 처음에는 매각 타겟팅을 정해서 조금씩 확장해 갑니다. 이렇게 저희도 처음에 혁신적 업무, 혁신적 교육 과정도 개설하고 가정 개발도 하고 교육문화 교육 과정도 하고 계속 조금씩 이제 확장해 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 학실 때는 정확히 조금 타겟팅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거 마케팅 중요합니다. 영업의 마케팅. 그리고 내가 퇴직해서 회사 그만두고 집안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 금송아지를 어떻게 판매할 건지를 명확한 정의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마케팅할 건지, 어떻게 영업할 건지, 그걸 명확하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 홍보 방안이 있는 상태에서 이 퇴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많은데 이거는 추후에 제가 차차 말씀드리고 또 대기업에 근무하실 때, 큰 기업 근무하실 때 자료를 많이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요즘 클라우드 PC가 많다 보니까 좋은 자료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3년 후에 내가 회사 그만둔다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 안 가지고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다양한 교육 내용 강의 슬라이드나 제안서들 다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4용 빈 A4용지에서 자료 만들려면 거의 못 만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 자료 만들고 또 하나 이것도 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참 많은 분들 하는 실패담인데 내가 퇴직하기 전에 책을 출간하면 이게 나와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거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책 출간하고 강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리고 책은 이런 비유할게요. 도서관에 아니면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수많은 한 10,000명, 100건에 칩시다. 100명의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작가 다 기억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책을 발간하는 거하고 실제 교육 사업에서 강의를 가는 거하고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근데 책이 만약 잘 팔리고 괜찮다면 강의도 갈 수 있어요. 강의 가는 것도 그것도 1년 아니면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책 발간도 중요하지만 2번부터 4번이 중요해요. 1, 2, 4번이. 또 한 번 거래했을 때 최선 다하셔야 돼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경영 컨설팅 하다 보니까 한 번 거래하면 이게 소개 많이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들 거래하면 계열사도 소개할 거예요. 저희 회사도 수주하는 게 대부분 다 첫 번째 거래해서 괜찮다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로 뭐 본부나 아니면 사업부나 아니면 계열사도 소개시켜줘요. 근데 그래서 첫 번째 거래할 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발주처에 무조건 만족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족도 아니고 조익도 할 정도로 하셔야지만 계속 이름이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만족도는 교육과정 만족도는 기본적으로 4.3이 최하입니다. 내가 4.3 이하도 만족도 있다면 조금 재구매율이라니까 그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처음 할 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거래의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1번부터 6번 중에서 2번하고 3번하고 4번 이거 진짜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면땅에 해당하는 것보다 있을 때 기존 고객사 업체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해서 그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자기 교육 사업을 키우는 방법 하나, 아니면 명확한 타겟팅을 딱 잡아서 홍보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그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이 이게 다른 회사들하고 먹힌다, 안 먹히는 게 더 많아요. 이게 내가 삼성전자 있을 때 만약에 부서 간 협업 관련된 교육 과정이 있다 칩시다. 그게 나와서 그 교육 과정이 다른 회사에 먹힐 거냐? 먹히는 것보다 안 먹히는 거 말이야. 적어도 한 3년 걸릴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3년 정도 쭉 하다 보면 먹히는 거지. 이 좋은 작품들이 지금 좋은 금송아리가 밖에 나와서 금도 인정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면 그 어떻게 가치를 포장할 거냐 중요해요. 그래서 HID 그 교육사업 하시면 제안서 잘 만드셔야 돼요. 진짜 제안서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발주처에서 첫 번째 받는 게 사전 미팅이고 두 번째가 제안서입니다. 사전 미팅은 그 발주처의 VOC만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고, 두 번째가 제안서 보겠죠. 제안서에 그 일반 그 생산성 본부나 일반 교육체들 제안서로 제안하면 안 됩니다. 더 차별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 한다는 것보다 차별화 포인트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제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제안서를 항상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만드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는 경험치를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저희도 같은 경우도 고객사들하고 미팅하잖아요. 미팅에서 보면 VOC를 듣습니다. 이렇게 VOC 들으면 한 개 회사가 만약에 그 VOC가 하나에 있다면 그 두 개, 세 개 반복해요. 이게 어떤 경우는 이게 반복되면 기본적으로 이쪽 가정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사전에 제안서도 준비합니다. 제안서 만들어서 한 쭉 뿌립니다. 그래서 한 최소 3개월 정도 지나면 그 수주예요.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부터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 팁들이 많지만 한 6가지 정도만 좀 언급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